예,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 작년에 저희들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 내용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뭐 부산시로부터 제안된 과제이기도 하지만 앞서 설명이 되었던 환경산업 기술원의 같은 그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실제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과연 부산 지역의 환경산업 관련한 사업체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또 부산의 환경산업 기업체들의 경쟁력은 과연 있는 것인가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 환경산업 구성 방안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좀 많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에 대한 고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또는 유인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는 기간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은 그 관련 법에서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까지도 이 환경산업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은 그 자료집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산업의 특성을 보니까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SOC 산업 또는 SOC와 관련된 그런 투자 산업들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삶 또는 삶에 따라서 이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형적인 환경산업 외에 신성장 산업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이 환경산업의 범주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은 8대 산업, 즉 환경산업 안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8가지의 산업으로 나누고 그 8가지 산업에는 총 50가지의 환경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8대 산업이 어떤 것이냐, 뭐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대기라든지 물 또는 자원순환 즉 재활용 산업 외에 최근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컨설팅과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환경부에서 나오신 선생님의 자료에도 나왔던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이 환경시장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단적으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경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세계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을 보게 되면 물과 관련된 또 폐기물과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 정도 또는 3분의 1 이상이 물이나 또 자원순환과 관련된 이 산업이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상위에 이렇게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또는 서유럽 또 일본 이들 국가에서 또는 이들 지역에서 차지하는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물 관리라든지 또는 자원순환 관리, 즉 자원순환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재활용 산업의 확대된 개념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한국에서는 이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부 시책도 지금 말씀 주시고 또 계속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관련되는 법과 또 계획들이 지금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수립이 된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이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법과 육성 계획에 토대해서 지금 한국의 환경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환경산업에 대한 이 정책 추진과 함께 주요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업들이 또 산업들이 또 시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또 앞서 우리 설명에 잠시 주셨던 수도권 매립지 쪽에 있는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부산 지역에서 실제 사업체들의 실태와 경쟁력 조사한 내용을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연 부산 지역의 환경산업의 그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서 1차적으로는 약 6,000개 정도 사업체가 부산 지역 환경산업 사업체로서 즉 모집단으로서 이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고, 이 6,000개소를 전체적인 사업체를 다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표본으로 약 361개소를 사를 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제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관여되는 그 요인들을 다 반영한 청와 추출한 그런 표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361개사를 내용을 보게 되면 폐기물 관련된 자원순환, 그리고 물 관련, 또 지속가능 환경자원이라고 해서 이 산업 안에는 주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포함되는 그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있는 사업체들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체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말씀 좀 드리면 이번 조사에 대해서 응했던 전체 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가 약 8천여 명 됩니다만은 그 중에 약 5천여 명 정도가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실제 학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지역의 환경산업 전반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영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력도 그다지 높지가 않고 또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상당히 단순한 업종의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산업 자체가 영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 업체당 매출액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매출액 자체는 평균 업체당의 매출액은 물 관련한 업체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 매출액 중에 이 환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물 관련 부분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소위 말하는 제3차 서비스 쪽에 가까운 이와 같은 유형의 매출액과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더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했던 업체들을 8대 저희들 산업 분야로 나누어서 중요한 정책 방향을 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상당히 조금씩 상이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주로 실증화 사업들이 필요하다. 즉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새롭게 실증화시킬 수 있는, 즉 검증해서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R&D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각 세부 산업별로 조금씩 양상은 다릅니다만은 물과 재활용 부분을 통해서 본다면 주로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있고 해외 진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물과 자원순환 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역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단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각 산업에 있어서의 클러스터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나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표 분석을 한 결과 부산 지역에 있어서 8대 환경산업 중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자원순환과 물관리와 그리고 약간 예상외로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은 토양이나 지하수의 정화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물이나 자원순환 외에 환경보건이 이렇게 경쟁이 있는 것으로 나왔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현재는 상당히 경쟁이 약합니다만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했을 때 부산시는 어느 분야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경쟁력이나 또는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해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역시 앞서 경쟁력에서 봤던 그런 결과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이라든지 또는 물관리, 거기에 환경보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보건은 지금 사항보다는 향후에 어떤 전개될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산업 업무를 보는 그 팀은 있습니다만은 그 전담하는 조직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정보 제공이 원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 많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라고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처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겠는데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벌써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는 해외 시장의 새로운 어떤 발굴이라고 하는 게 큰 숙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산의 환경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 가지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다. 앞서 보셨던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또 많은 환경산업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환경산업에 대해서 동시에 동일한 투자로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했던 이유도 크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환경산업이 과연 뭘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 몇 가지 그 진상을 준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 지역의 핵심 환경산업을 발굴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부가의 강소기업을 육성하자. 그리고 환경산업, 환경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이 과연 친환경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환경산업 구조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의 진출과 함께 행정 서비스 자체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환경산업과 부산의 환경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좀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과 한국 국가 차원을 비교해 보면 역시 부산보다는 지역보다는 국가 차원의 환경산업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도 환경산업의 전망이 그리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략산업을 짜면서 환경산업이 새로운 전략산업의 한 몫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육성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8대 산업을 부산 지역에 있어서는 3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점을 해서 육성할 그룹과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룹 또는 계속적으로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 그룹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점 육성 그룹에는 자원순환과 물관리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식이나 교육 또는 컨설팅이 중심이 되는 지식 서비스 그리고 이거는 뭐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 부분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육성해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상당히 미약합니다만은 앞으로 육성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조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그 동력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작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가 차원의 오늘 이 행사가 주관되고 있는 기술원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보게 되면 유사한 내용인 녹색산업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과연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이 업무를 보는 이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센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산의 여러 여건에서 감안할 때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시설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역적인 상황들을 고려한다라면 조금 중점적으로 유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물이나 자원순환의 한정한 이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물 관리와 함께 자원순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는 환경부의 국비 사업인 부산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006년 1월부로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서 특화단지 내에 순환협력센터가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크게는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이 협력센터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 환경산업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정보 제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는 작년 처음으로 지금 지역에서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또 알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참석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들에게 원활하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과연 시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환경기술정보라든지 또는 해외에 대한 정보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이 환경산업과 관련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업체가. 많지가 않은데 이용한 사업체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들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지는 못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이용을 못했지만 이용한 업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별도의 어떤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매년 8월 9월이 되면 이 국제 환경 에너지 산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년째 일이 들어갑니다만은 특화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자료에는 대구시의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여러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이 산업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는 물산업전, 또 광주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산업전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보다는 연륜이 짧습니다만은 특화된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부산이 하고 있는 엔텍이라고 하는 이 산업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역시 물산업 관련해서 또는 자원순환 관련해서 국내 시장이 벌써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나가야 되겠는데 특대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행정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산시와 자매도시 또는 행정교류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에 있는 부산의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한 부산시 차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에는 서울시나 일본 동경도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료를 통해서 보시고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경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식회사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역의 환경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애로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금의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활용 용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시나 울산,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산에는 전체적인 기금 운영은 됩니다만은 환경산업에
딱 맞는 용도의 기금 활용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활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을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지역의 환경산업 산업체의 예술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다음은 그 지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의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 그 엔텍 같은 경우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금 전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기술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연 부산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부산의 시점과 인근의 일본 후쿠오카 쪽의 3개 도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일본 정부의 특화 사업을 이 3개 시자체가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린아시아 국제전략종합특구입니다. 즉 일본의 특구 사업으로 여러 곳에서 특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기타 규슈시는 3개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환경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특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분야에 따라서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가 연계되어서 광역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약 2년 전에 검토했던 그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이 광역연계 산업으로 또는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그 상용차 제조, 창원의 기계 부품, 또 부산의 자동차 그 관련되는 산업들을 엮어간다면 이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의 재제조 산업이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남권 지역의 광역연계형의 산업, 즉 광역연계 광역산업으로 육성해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저희들이 8대 산업별로 이 어떻게 클러스를 구축을 해서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부산 지역에 중점적으로 육성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자원순환과 물 관리만 좀 제시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혹시 좀 저희들 그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면 이 내용들이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좀 통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중점 육성하는 두 산업, 즉 자원순환과 물 관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원순환 쪽이 그나마 부산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물 관리보다는 조금 더 이 산업화 시키는 것이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특화단지 외에도 부산 지역의 그 지역 특화되는 그 같은 산업군을 발굴해서 이 클러스터화 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타 규슈시에서 보는 에코타운 같은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특화단지 외에 제2, 제3의 특화단지의 형태로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제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조례라든지 또는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물산업 클러스터화 시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클러스터화 시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부산시가 물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시설도 그렇고 또는 정수에 대한 기술도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클러스터화까지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다 더 실증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의 실증화 시설들은 저희들이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술 혁신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소규모 실증화 시설들을 가동함으로써 지역의 물산업 관련된 업체들의 기술을 좀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보게 되면 역시 기타 규슈시에 있는 워터플라자 기타 규슈라고 하는 그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약 한 1,800평 정도의 규모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물산업 관련한 특화 기술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조금 오늘 말씀은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부산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아마 추가적인 내용은 소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